골드돔을 일단 지금 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역을 덮을 공중방패를 만들겠다고 아이언돔에서 골든돔 프로젝트를 하여튼 말은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3년 내 완공해서 전 세계 미사일을 막겠다는 이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미국이 지금 국가방어 전략판을 다시 짜고 있는데 요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이제 4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지구 어디든 쏘든 심지어 우주까지 발사된 미사일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3년 내에 전면 완공하고 임기 종료 전에 실전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1차로 250억 달러, 돈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이건 감세 지출 계약 안에 포함시킬 예정이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꿈꿨던 스타워드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로 그때 이거 스타워드 프로젝트 약간 뭐 거짓말 비슷한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게 하고 이제 근데 그 전문가들이 약간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스타돔에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예전에 그 아이언돔 혹시 아세요? 그 보셨던 저 이거는 알긴 알아요. 왜냐면은 그 취임 즉 당시부터 이거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골든돔으로 이름 바꾸겠다. 네. 우리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시행이 되는군요. 이스라엘의 400배를 방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을 막는 아이언돔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 본 적은 없어요. 예,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찾아볼까요? 못 막는 거였거든요. 그래요? 트럼프 추적이 이제 1,750억 달러고 의회 예산은 최대 5,42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너무 이게 미사일하고 요격 시스템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이고 뭐 전체 시스템 재설계하는 약간 그런 수준이라 이게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 세대적 투자고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너무 힘든 거고 사실 이 프로젝트는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 구상으로 연창케 한다는 거고 이제 당시에는 기술과 예산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기술이 왔다. 그리고 이제 거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트럼프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 미국의 국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거고 AI와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경제 안보와 확대하겠다는 약간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너무 과도한 예산이 부담이 되는 거하고 쇼맨십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약간 특유의 쇼맨십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아마 이게 좀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군비 증강을 좀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걱정스럽네요. 약간 지금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약간 그 어벤져스가 되고 싶은 그런 거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열병식 한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예, 뭔가 약간 남성다운 마초적인 게 너무 강하신. 그러니까 미국판 약간 북한 그런 예, 느낌? 자꾸 약간 마초님이 계속 나이를 들어가시니까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으세요. 이제 이분이 더 이상 할 게 좀 없으시니까 병정놀이를 하고 싶으신 생각이 계속 있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골든돔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좀 아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주가 방어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머스크가 더 이상 돈 안 되겠대요. 예, 정계를 떠나겠다. 정치자금 줄이고 기업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또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분 원체 변덕이 줄글듯 하는 분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그거 하겠다. 그거 약간 홍보하기 위한 약간 그거 같아요. 뭐가 또 있군요. 로보택시 다음 달에 나온다. 예, 진짜. 다음 달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맞네요. 그거, 주가 좀 올려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죠? 예, 그거 같아요. 로보택시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레벨이 약간 좀 낮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왜냐하면 벌써 이제 그 웨이모는 1,000만 건 이상 벌써 기록해서 사실 레벨이 상당히 높고 4단계인데 이게 지금 3단계쯤 좀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낮은데 일단 립 서비스로 일단 많이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요것 때문에 지금 자기 계속 복귀하겠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동 가서 많이 끌어당겼어요. 상당히.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번에
가족 경영이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이 중동 가서 영업을 많이 해왔어요. 부모도 했고 동생도 했고 동생 드론에 같이 갔잖아요 중동. 네, 그래서 부모들 하다 못해 순방. 엄마까지 연사로 참석해서 어. 연사비까지 많이 땡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머니도 연사로 가서 연사비 땡기고 아버님도 하고 뭐 부모 형제들 다 그러니까. 동생들까지 해서 엄청 많이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 경영으로 대단하십니다. 성공했습니다. 트럼프가 윈이 아니라 이제 머스크가 윈인데 사실은 머스크가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는 어쨌든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이분은 가족이나 자기 배불리는 데는 탁월하지만 어쨌든 그 테슬라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거. 왜냐 그리고 이번에도 그 테슬라 주식에는 영향이 없는 스페이스X나 뉴럴링크 이런 거에만 계약을 많이 해야지 그렇네요. 테슬라 계약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계약이 다 뉴럴링크나 이런 계약들을 많이 했지 사실 테슬라 계약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제 뭐 XAI나 이런 계약들이 주로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고 정치가 아닌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같은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고 어쨌든 오늘 이제 CNBC하고 인터뷰를 좀 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는 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어쨌든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XAI에 관한 이야기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제 CNBC 인터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제 그만 정치에 입문하고 이건 다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 그만하겠다는 얘기는 했고 동어 반복인데 사실은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게 어쨌든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자금을 또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정치 자금을 끊는 거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자금을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정치 자금이 밑돈이 돼서 사실 정부 사업을 많이 땄어요. 근데 이 정치 자금이 사실은 정부 그냥 쓴 게 아니라 자기 수학이 있었던 수학이 거네요. 있었던 네. 거죠. 예. 그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거죠. 예. 뭐 만약에 자기 사업에 많은 사업에 뭐 그냥 공짜로 정치 자금을 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많은 사업에 땄고 그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이익을 취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많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뭐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주가에 전념을 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의 전면에 물러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건 다음 달에 나오는 그 로보택시가 정말로 기술이 어느 정도 FSD가 어느 정도 되는지의 기술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가가 그 기술이 제대로 된 기술이어야지 이제 어쨌든 그 테슬라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 테슬라는 어쨌든 그 자율주행 기술의 방향성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고 그 기술이 테슬라는 사실은 자율주행 기업으로 방향성을 정해진 거잖아요. 이제 로봇에 관한 기업으로 이제 방향성을 정해진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로봇에 관한 어떤 기업으로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술력에 따라서 사실 이제 주가를 지금 책정된 거기서 그래서 $400라든가 그 이상의 기업으로 이제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술력에 따른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 달에 이제 선보이는 기술이 그래서 그 기술력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음 달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잠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미 법무부가 이제 그 아르메니아 조직 범죄단이 연루된 아마존 상대로 $8,300만 함유를 도난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K 트랜스포지션 NBA 홀딩스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의로 이제 운송업체를 이제 약간 그러니까 AK 트랜스포지션이라든가 NBA 홀딩스라든가 벨만 트랜스포지션이니까 마코솔 트랜스포지션 약간 유명한 이름을 약간
뭐 도용해서 이제 운송업체를 등록한 뒤에 아마존 리플라이 앱을 통해서 이제 배송 업무를 수주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물류를 아마존 창고에 운송하지 않고 경로를 이탈해서 이제 고가의 전자제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이제 중간에 빼돌린 다음에 제3자에게 판매하든가 내부 공모 본금액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난품에는 스마트 TV라든가 지휘 제빙기라든가 그다음에 진공 청소기라든가 에어프라이어라든가 바베큐 그릴이나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휴대폰에는 박스째 쌓여있는 도난 물품이 참고 사진의 영상으로 저장돼 있고 일부의 아마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는 재판매 시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제 수사 당국에 도난 물품 정보와 판매 계정을 제공하고 있고 법무부는 이번 사기가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서 전국의 어쨌든 요 경제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피해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의 그 부분에서 이제 10분의 1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절도 시장이 엄청난 규모라고 하고 있고 최대 유통 플랫폼의 보안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복합 범죄 연루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라든가 납치 이런 어쨌든 건강보험 사기도 연루가 돼 있어서 조직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하고 있고요. 제3자 판매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셀러들이 이제 계정 정지라든가 매출 타격이 있는 이중 피해까지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방이 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국의 실질적인 개입이 늦었다는 점에서 어쨌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밈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르헨티나 밈코인 사기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3개월간 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진짜요? 오늘 이제 결론이 나서 뭐야? 그러니까요. 예. 그 혐의 없음으로 오, 예. 진짜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오늘 예, 혐의 어머. 없음으로 난리가 뭔가- 나서 제가 잠깐 그 기사를 잠깐 좀 네.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제가 좀 그 기사를 아까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이거 보시면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코인 게이트를 덮었습니다. 수사단을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개월 만에 이 스캔들 수사단 해체시켰군요. 예, 조사를 해봤더니 없다고요? 아무 혐의가 없는 걸로 아, 자기가 자신한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단조차 꾸려지지 아니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걸 발행하진 않았어요. 아, 그렇죠. 자기가 홍보를 네. 하지도 않았어요. 홍보는 근데 그건 일단 스캠 코인은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건 어쨌든 음. 약간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신이 또 홍보를 했거든요. 자신이 홍보도 하고 좋고 이게 여러분들을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고 측근들이 특히 여동생이 비서실장 여동생이 연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했었고 이게 또 2시간 만에 해가지고 막 연루가 많이 됐었고 측근들이 연루가 됐다라고 하고 이렇게 심각한 거였고 의회에서 어쨌든 청문회도 열고 막 이랬던 거라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했었고 어쨌든 이게 스캔들이라고 했었거든요. 리브라 민코인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상당히 그랬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심각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와. 덮었습니다. 어머, 그럴 수가 있군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라가 자기 전기톱에서 이게 부정부패를 하겠다고 전기톱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 거는 전기톱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요. 종이톱으로 그냥 네. 네, 약간 케이크 자를 때 있는 플라스틱 톱도 아니네요. 칼로 그렇게 한 거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덮고 그냥 조용히 음. 있는 걸로 혐의가 없다고 자기 조사해봤더니 아무 혐의도 드러난 게 없다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그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반발은 없나요? 딱 반발이 있죠. 아, 반발이 심하고 이제 어쨌든 그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날리고 그다음에 소송이 지금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좀 있어요. 어쨌든 단순히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도 손해 본 사람이 많거든요. 집단 소송이 미국 쪽에 있어서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 관계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잡혔나요? 도망갔죠. 도망갔죠, 네. 그죠? 네, 도망갔습니다. 네, 도망가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다음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서 맞아.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마지막 소식은 아닌데 아 그래요? 좀 이따 아니 어쨌든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마지막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 잠깐만요. 구글이 이제 그 검색을 약간 다시 이제 이게 사실 구글이 계속 지금 검색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AI 모드로 이제 완전히 바꾼다고 합니다. 25년에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검색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 모드에 대한 인터넷 미래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드 부분을 완전히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 모드에 대한 공개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제 뒤집힌 검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5년 동안 이어온 검색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고 10개의 파란 잉크로 대화 중심이 바뀌고 있고 이 변화가 이제 기회자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 최대 검색 기업이 이제 구글 앤비를 팔아엎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개발하는 AI 모드로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제는 단순한 검색어 입력이 아닌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의 답을 얻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모드 이제 단순한 질문을 입력하며 후속 질문을 이어가는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검색 광고에 2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을 흔드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오픈AI 같은 신생앱자들이 이제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생태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어쨌든 법무부하고 유럽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있는 것 같고 검색이 단순한 이제 정보를 찾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검색의 종말인지 진화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글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콘텐츠 생태계가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래를 재정의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소식 잠깐 여기까지 좀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도 이제 여기도 이제 2유로를 내야지 된다고 합니다. EU도 이제 무료였는데 테무 슈인이 관세 폭탄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2유로를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전에 무료였대요. 여기도 아 그래요? 직구에 대해서 2유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것도 더 미니미스랑 똑같이 EU도 이제 2유로 소형 화물의 수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중국발 소형 화물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통관 요금을 물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U가 전자상거래 대량 직구에 대해서 이제 개당 2유로로 이제 수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쉐인이나 이제 테무 같은 초저가 온라인 플랫폼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셀이 초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물류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는 거죠. 이제 EU 집행부가 이제 연간 46억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무료였다고 합니다. 텍스가 아니라 이제 통관 부담비에 대한 실비 보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통 질서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유럽 의회가 다음과 같이 이 엄청난 소프 홍수에 대해서 안전 기준 세관 통과의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하면서 세금이 아니라 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서 플랫폼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발인데 이게 오면서 이게 너무 많다라면서 2유로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뭔가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EU에 대해서 건전성과 관계 있다고 하면서 2유로를 내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내라고 하고 있고 이제 2유로면 얼마 정도 됩니까? 3,000원 되나요? 지금 한번 보려고요. 안 그래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건당 3,100원 정도. 예, 3,000원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부과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는 거고 물류 창고 발송은 0.5유로 차등 부율.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화물에는 2유로, 물류 창구에게 발송되는 건 0.5유로 이렇게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3,000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료였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3,000원이 더 붙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는 있죠. 많이 떨어지죠. 음, 그러니까 싼 맛에 쓴다 이런 맛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보고 버리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46억 개나 되나 봐요. 오는 게 1년에. 와. 되게 많이 사요 저기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유럽과 미국에 오던 상당수가 한국이 5위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에.
한국으로 많이 올 거래요. 한국은 그런 게 아직 없으니까. 없으니까 한국도 빨리 해야 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EU가 이번에 조치에 병행하면 자체 150유로 이하의 면세 기준을 폐지한대요. 150 이하가 면세였대요. 요 글을 폐지하고 모든 판매자에게 VAT 및 수입자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150 이하 유로를 면세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각 나라별로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세계의 기준을 많이 없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자상거래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조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세제의 정의와 회복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뭔가를 정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도 빨리 이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럼 돈을 세수가 늘지 않겠습니까? 왜 눈치를 보죠 우리가? 중국의 대중무역 흑자인가요 우리가? 이거 다음 것도 약간 소식이 좋았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네, 이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까 말까 고민했어요. 삼성전자 올라갔나요? 안 올라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 안 올라가지? 안 올라서 못 달았어요, 사실. 오르면 좀 다루고 싶었는데. 올라가야 왜 안 올라가지? 이거 되게 많이 하던데 한 200만 개 되던데. 근데 이거 되게 초제 소식인데요. 이거 반영이 좀 잘 안 왜 되더라고요. 안 되지? 우리나라에서 안 다루더라고요 배송 주수를. 어쨌든 뭐 이거 호재입니다. TSMC를 버리고 삼성을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신 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주가가 올라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좋은 소식에도 좀 잘 안 오르네요. 아무튼 마지막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저희 랩소디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